120척의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과 무장함선들이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반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레이더를 피하며 우아하게 폭탄을 떨어뜨리던 최첨단 스텔스 전쟁의 환상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핏빛 바다 위에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는 첨단 기술을 버리고 50년 된 낡은 비행 장갑차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 합중국 해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최신형 구축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들이 페르시아만의 좁은 해협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은 정면 승부 대신 수천 대의 자폭 드론과 소형 고속정을 벌떼처럼 밀어넣는 잔혹한 비대칭 교리 백지장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소형 표적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몰려들면 아무리 정교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군함이라도 결국 시야가 마비되고 방어망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센서가 더 예민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쇳덩어리를 바다 위로 밀어넣느냐의 원초적인 생존 게임입니다. 정밀 유도 무기로 조그만 템목들을 일일이 요격하려는 시도는 군사 전략적으로 완벽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결국 미합중국 중부사령부는 덩치가 큰 군함들을 해협 밖으로 철수시키고 가장 원초적이고 무자비한 형태의 근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꺼내든 해결책은 차가운 냉전 시대의 소련의 전차 부대를 괴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A-10 워스호그 공격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현대의 전투기들처럼 매끄럽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조종석은 540kg에 달하는 거대한 티타늄 욕조 형태의 장갑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의 대공포화나 고속정에서 쏘아대는 중기관총 총탄 따위는 이 무식한 쇳덩어리 비행기 앞에서 그저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A-10은 수만 피트 위에서 점잖게 레이더를 보는 대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표면까지 무섭게 하강하여 적의 눈을 직접 노려보며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군사용어로 데커거, 즉 바닥에 바짝 붙어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전술입니다. 첨단 센서가 아니라 조종사의 육안과 짐승 같은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방식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낡은 비행기의 진정한 공포는 기수 전면에 장착된 거대한 30mmGAU A-Day 어벤저 기관포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분당 3,900발이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쏟아지는 열화우라늄 철갑탄은 하늘에서 바다로 내리꽂히는 거대한 전기톱과 같습니다.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쏟아지는 수백 발의 쇳덩어리들은 얇은 장갑을 두른 이란의 고속정들을 엔진 블록부터 선체 바닥까지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레이더의 경고음조차 울리기 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물리적 타격 앞에 이란 혁명 수비대 대원들은 어떠한 반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습니다. A-10 공격기는 파도를 가르며 요리조리 방향을 바꾸는 적의 회피, 기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양날개에 장착된 레이저 유도 로켓을 활용하여 바다 위의 쥐떼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공중 도살극의 두 번째 주역은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전장에서 이란이 자랑하는 자폭 드론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기괴하고 압도적인 전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늘로 날려보낸 샤헤드 드론들을 파괴하기 위해 아파치 조종사들은 내부에 폭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연습용 다연장 로켓탄을 적의 드론을 향해 쏘아 올립니다. 오직 날아가는 로켓의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허공에서 기체를 때려 부수는 이 끔찍한 전술은 적의 비대칭 전력을 물리적 타격만으로 짓눌러버리는 가장 오만하고 잔혹한 대응입니다. 하늘에서는 폭약조차 아까워 돌멩이로 새를 떨어뜨리듯 기계들을 박살내고 바다에서는 기관포로 배를 썰어버리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은 전쟁의 본질이 결국 얼마나 야만적인 물리력의 충돌인지를 전 세계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물은 이제 부서진 금속 파편들과 찢겨진 선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해상 게릴라 전술은 70년대에 만들어진 무식한 쇳덩어리 비행기들의 원초적인 무력 앞에서 처참하게 분쇄되었습니다. 미 합중국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가장 잔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질주하던 이란의 고속정 조종사들은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벤저 기관포의 기괴한 파열음을 들으며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국의 군대는 통제불능의 맹수를 길들이기 위해 우아한 채찍을 버리고 가장 무겁고 잔인한 쇠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적의 항전 의지 자체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한 심리적 처형식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전장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야만적인 학살극이 펼쳐지며 바다의 패권은 다시 절대적인 폭력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규 함대를 이끌고 대양에서 미합 중국 해군과 정면으로 맞서려던 이란의 초기 해상 전략은 전쟁 발발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며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마우지급 호위함과 사발란 그리고 거대한 해상기지선 마크라는 바다 위에서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맹렬한 폭격 속에 산산조각이 나며 차가운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본 이란 수뇌부는 재래식 해전이 자신들에게는 완벽한 자살 행위라는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당당하게 적을 마주하는 대신 가장 비열하고 은밀하며 치명적인 암흑의 사냥꾼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사냥터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24마일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밀실이었습니다. 이 좁고 폐쇄적인 바닷길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수중 지뢰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히 자폭 고속정만을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저에 단단히 쏟을 내린 재래식 접촉 기뢰부터 지나가는 군함의 거대한 쇠붙이에 반응하는 자기장 감지 기뢰, 그리고 미세한 물결의 변화를 읽어내는 수압 감지 기뢰와 원격 조작 폭발물까지 온갖 종류의 살상 무기를 바닷속에 흩뿌리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거대한 폭발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거대한 전용 기뢰 부설함이 필요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이란의 작은 고속정들은 선체에 장착된 조잡한 소형 크레인을 이용해 소리 없이 죽음의 덫을 바다 밑으로 떨어뜨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 단두대가 해협 전체에 촘촘하게 세워지며 바다를 지나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완벽한 죽음의 그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은밀하고 치명적인 암흑의 그물을 찢어버리기 위해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는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부대를 칠흑 같은 밤하늘로 띄워 올렸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단순히 무장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체의 진정한 위력은 기수 전면에 장착된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와 야간 표적 획득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 위에서 이란의 고속정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어둠 속에 숨어 있다고 맹신하며 은밀하게 기뢰를 투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 높이 떠있는 아파치 조종사의 헬멧 시연 장치 속에서는 차가운 바닷물과 대비되는 고속정 엔진의 뜨거운 열기가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신이 이미 머리 위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은 사냥감이 죽음의 덫을 바다에 떨어뜨리려는 찰나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목표물이 확인되는 즉시 헬파이어 미사일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 기뢰를 싣고 있던 고속정을 맹렬한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미 16척이 넘는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들이 이 야간 사냥에 걸려들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밤의 장막 뒤에 숨어 바다를 통제하려던 적의 오만한 계획을 적이 가장 의지하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분쇄해버리는 가장 잔혹한 심리적 압살입니다. 아파치 헬기의 회전익 소리는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밤바다의 정적을 깨는 죽음의 전조곡이 되었습니다. 해협의 밤은 더 이상 적들을 숨겨주는 은신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가장 두려운 학살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Gemini said. 미합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수면 위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지만 미합 중국 국방부의 깊은 주름은 전혀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A-10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가 고속정과 기뢰, 부설함을 찢어발기는 동안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랑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거대한 방어벽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안선의 가파른 산맥과 거대한 섬들의 지하 깊숙한 곳에 햄리를 틀고 있는 순항 미사일 기지들입니다. 바다 위를 질주하는 고속정 무리와 칠흑 같은 바닷속에 숨겨진 수많은 기뢰들이 적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잠이라면 이 산속에 숨겨진 미사일 포대들은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장전된 거대한 쇠뇌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장악하고 바다를 피로 물들여도 이 쇠뇌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승리는 영원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최근 유출된 서방의 군사정보 보고서와 위성사진들은 캐슘섬과 키시섬, 그리고 라라크와 택감섬의 충격적인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이 섬들의 거대한 암염 동굴과 지하 지형은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완벽한 지하 미사일 도시로 개조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정보국은 이 섬들의 지하 벙커 네트워크가 단순한 무기 창고를 넘어 독자적인 생존과 반격이 가능한 거대한 군사 요새로 진화했다고 분석합니다. 두꺼운 안반층 아래에는 수백 기의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터널 속에서 엔진을 켜둔 채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견고한 위장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불과 몇 초 만에 수백 마일 밖의 표적을 향해 불을 뿜은 뒤 다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자비한 타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끔찍한 지하 요새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는 B-1 비랜서와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같은 육중한 전략 폭격기들과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들을 총동원하여 맹렬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폭격기들은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제2단 관통 폭탄들을 섬의 산맥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수백 톤의 폭약이 섬 전체를 뒤흔들고 거대한 동굴 입구들이 무너져 내리며 화염과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공중 폭격의 스펙터클 뒤에는 미합 중국 군사 전략가들의 가장 뼈아픈 좌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관통폭탄으로 동굴 입구를 묻어버리고 일부 터널을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산맥 전체를 평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수킬로미터 깊이로 파고든 수천 개의 탄약고와 발사대 전체를 공중에서 완벽하게 말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격으로 입구가 막힌 터널 안에서도 수많은 이란의 미사일들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다음 발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A-10 워스호그 공격기들이 동굴 입구 위를 맴돌며 매버릭 미사일과 어벤저 기관포를 장전한 채 미사일 발사 차량이 튀어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의 타격만으로는 적의 심장부에 박힌 독침을 영원히 뽑아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공군력의 맹폭격이 결국 견고한 안반이라는 자연의 방패 앞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전술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두렵고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결단, 즉 하늘이 아니라 땅 위를 직접 밟고 들어가 적의 심장부를 짓밟아야만 한다는 잔혹한 운명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10 공격기의 맹렬한 기관포 소리와 아파치 헬리콥터가 쏘아올린 헬파이어 미사일의 폭음이 호르무즈 해협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은 온통 핏빛으로 물든 바다 표면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합 중국 국방부의 진짜 의도는 단순히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고속정을 사냥하거나 야간에 기뢰를 투하하는 낡은 선박들을 침몰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공군력과 해군 항공대를 동원한 이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학살극은 그저 다가오는 진정한 폭풍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주곡이자 잔혹한 무대 청소 작업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야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요새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만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미합 중국 군사 전략가들은 마침내 가장 두렵고 최후의 수단인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테이블 위로 꺼내들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짙은 해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디젤 엔진의 진동음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폭격기의 굉음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끔찍한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합 중국 해군의 대형 강습 상륙함 USS 박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상륙함대가 중동의 바다를 향해 맹렬하게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에는 완벽한 무장과 실전 경험을 갖춘 2,200명의 정예 병력, 즉 제11 해병 원정대가 탑승하여 상륙 명령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긴급하게 뱃머리를 돌린 제31 해병 원정대마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합류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군사 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파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자랑하는 이 두 거대한 원정대가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서 집결하게 되면 무려 4,000명이 넘는 중무장한 미합 중국 해병대원들이 이란의 턱 밑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력의 규모와 성격은 단순한 무력 시위나 방어적 성격의 순찰 임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적의 해안선에 직접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 킴리를 튼 미사일 기지와 통제 시설을 보병들의 피와 땀으로 직접 쓸어버리기 위해 훈련된 인간 병기들입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잔해들과 공습으로 무너져 내린 동굴 입구들은 사실 이 4,000명의 해병대원들이 상륙정에서 내려 해안가로 돌진할 때 겪게 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끔찍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란의 군사 지도부 역시 자신들의 레이더망 바깥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이 거대한 상륙 함대의 존재를 인지하고 극도의 긴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피할 수 있지만 완전 무장한 적의 보병 부대가 벙커의 문을 부수고 화염 방사기와 수류탄을 던져 넣으며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육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영토의 핵심 방어 구역인 캐슘섬이나 키시섬의 모래사장 위로 미합 중국 해병대의 군화가 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국지전의 범위를 넘어 전면적인 영토 침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군사적 패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대리전과 암살,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의존해오던 그림자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점령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거대한 호버크래프트의 굉음과 상륙 장갑차들의 무한 궤도 마찰음은 이미 피로 얼룩진 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미합 중국은 이제 멀리서 조이스틱을 움직이며 미사일을 날리는 무균실의 전쟁을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들은 직접 군화에 피와 진흙을 묻히고 적의 영토를 짓밟으며 벙커 안의 적들과 눈을 마주치며 방아쇠를 당기는 가장 원초적이고 참혹한 백병전의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벙커 깊숙한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자동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다가오는 적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원들과 상륙정의 차가운 철판에 기대어 상륙 램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미합 중국 해병대원들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카운트다운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뒤덮은 A-10 공격기들의 그림자 아래로 이제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이 탑승한 강습 상륙함들의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마침내 수평선 위로 그 웅장하고도 섬뜩한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합 중국 워싱턴의 펜타곤 지휘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전의 책상 위에는 이제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붉은색 기밀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중에서 미사일을 몇 발 더 쏘아 올리거나 바다 위의 선박들을 사냥하는 수준의 전술적 지시가 아닙니다. 그 문서에는 중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인류의 전쟁사를 새로운 핏빛으로 물들일 D-Day 상륙 명령서라는 가장 끔찍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투기를 띄워 적의 영공을 폭격하는 것과 수천 명의 보병들을 동원하여 주권 국가의 영토에 직접 군화를 들이미는 것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란의 고유 영토인 캐슘섬과 키시섬의 모래사장에 미합 중국 해병대의 발자국이 찍히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떤 초강대국도 감히 함부로 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금단의 선을 산산조각 내며 넘어서는 행위가 됩니다. 이란은 이제 하늘과 바다를 잃은 것을 넘어 자신들의 안방문이 물리적으로 박살나는 가장 공포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짙은 바다 안개를 뚫고 거대한 공기 부양정들이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이란의 해안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제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11 해병 원정대와 제31 해병 원정대가 통합된 4,000명의 정예 해병대원들은 상륙 장갑차의 좁고 어두운 철창 안에서 극한의 긴장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소총과 화염 방사기, 그리고 대전차 폭약으로 온몸을 무장한 채 오직 상륙 램프가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안선의 모래사장이 가까워질수록 바다 위에서는 구축함들의 한포 사격이 섬의 산맥을 무자비하게 두들기고 하늘에서는 A-10 공격기들이 강화하며 해안 방어 진지를 향해 분당 3,908의 열화우라늄탄을 비처럼 쏟아부으며 아군의 상륙 경로를 핏빛으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상륙정이 덜컹거리며 해안에 닿고 무거운 철제 램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쏟아져 나온 병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섬의 산맥에 뚫린 암염 동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맹렬하게 돌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벙커에 앉아 화면을 보며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원거리 전투가 절대 아닙니다. 화염 방사기를 뿜어내고 수류탄의 핀을 뽑아 던지며 좁은 동굴 안에서 차검한 소총으로 적의 숨통을 직접 끊어야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지하 백병전의 시작입니다. 미합 중국의 보병들이 굳게 닫힌 터널 입구를 폭파하고 시야를 가리는 짙은 흙먼지와 연기 속으로 야간 투시경을 내린 채 밀려 들어가는 순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하 세계는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좁고 습한 암염 동굴 속에서는 피아를 식별하고 전략을 짤 틈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맹렬하게 쏟아지는 자동소총의 총탄과 산탄총의 굉음이 동굴 벽을 때리고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우는 화염 방사기의 끔찍한 불길은 산소마저 순식간에 태워버리며 벙커 안의 모든 생명체를 잔혹하게 질식시킵니다. 정밀 유도 무기라는 외과 수술용 메스를 완전히 버린 미합중국은 이제 해병대라는 거대한 오한말을 집어들고 적의 심장부를 물리적으로 지식여버리고 있습니다. 이란 군사지도부는 지금 자신들의 작전 통제실에서 이 끔찍한 상황을 무전기로 생생하게 전해들으며 극도의 공포와 붕괴되는 이성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 흩어진 무장 대리 세력들을 앞세워 자신들은 절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진 방어 전술을 철저하게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합중국의 해병대가 직접 자신들의 영토에 위치한 핵심 군사 요새의 심장부로 들이닥쳐 구역별로 철저하게 도륙을 내는 이 순간 이란이 자랑하던 군사 교리는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최정예 부대가 좁고 폐쇄적인 지하 터널 안에서 미합중국의 가장 훈련된 살인 기계들과 죽음의 사육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 무자비한 보병 진격 전술은 단순히 특정 영토나 벙커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 적의 항전 의지와 심리적 방어선을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해버리는 지정학적 처형식과 같습니다. 이 대규모 상륙 작전과 영토 점령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던지는 지정학적 충격파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군사 전략가들은 이 핏빛 상륙 작전을 통해 모든 잠재적 적성 국가들에게 단 하나의 명확하고 잔혹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은 더 이상 귀찮은 지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하늘에서 폭탄만 떨어뜨리며 타협하는 유약한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적의 근거지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주권 영토마저 군화로 짓밟아버리는 이 징벌적 침공은 억지력이라는 차가운 외교적 단어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이 우리의 방패를 시험하려 한다면 우리는 즉시 보병을 투입하여 적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겠다는 선제적 절멸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물은 이미 수백 척의 부서진 함선 잔해와 핏물로 검붉게 물들었고 밤하늘을 수놓던 미사일의 섬광은 지상에서 벌어질 거대한 사륙전의 시작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지배할 것이라 믿었던 21세기의 전쟁은 결국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낡은 기관포에 찢겨나가고 축축한 동굴 속에 피 튀기는 진흙탕 백병전으로 잔혹하게 회귀했습니다. 붉은 선은 완전히 지워졌고 디데이의 아침이 마침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